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내 계좌는 왜 주로 줄기만 하지 이겁니다. 네, 돈이 늘어나는 매매 팁.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수익률은 어떻게 좀 확정을 해 나가는지, 수익금이죠. 어떻게 수익을 확정하는지, 내가 팔고 주식이 올라가면 어떡할까? 항상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확정하면 될지, 그리고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좀, 제 경험, 그리고 또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의 중요한 팁, 네,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그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이런 고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그 강의하다가 질문을 받을 때도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계좌가 줄어요. 네. 물론 이제 그냥 줄기만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종목 잘 될 때 이렇게 계좌가 올라가죠. 수익이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평가 수익입니다. 막 그런 거 올라가다가 하고 다시 어느 순간에 딱 봤더니 계좌 평가액이 좀 많이 줄어 있어요. 계좌 잔고가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은 참 이 영상을 들으시기 전에 잠깐 멈추시고요. 진행하기 전에 옆에 종이하고 펜 하나만 좀 이렇게 갖다 놔주세요. 네. 이왕이면 같이 뭔가 이렇게 얻으시는 게 좋잖아요. 얻으시는 게 좋으니까 종이 한 장, 뭐 A4지 있으시면 A4지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연습장 뭐 이런 거 펜 하나만 네.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영상 들으시면서 좀 같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내 현재 매매 스타일이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시는데 좀 좋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시고 고쳐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투기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투자, 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자, 투자 하시나요? 아니면 투기 하시나요? 네. 자, 투자는요, 일단 목표 수익률이 있어요. 일별 또는 월별 또 연별. 네. 1년 내 몇 퍼센트, 월 몇 퍼센트, 네, 일 몇 퍼센트 이런 거 투자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달성이 안 되더라도 그 수익률이 있는데 뭐 1년에 1000% 이런 거 좀 너무 좀 황당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타당한 그 목표 수익률을 잡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분석을 해갖고 이 정도 수익률은 정말 타당하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목표 수익률이에요. 근데 확정 수익률도 있죠. 자, 그런 게 뭘까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런 것들, 그쵸? 예금도 투자입니다. 투자 중에 하나예요. 정기 예금 1년에 뭐 그런 거 요즘 없지만 뭐 1년에 5%뭐 이런 거다. 그러면 뭐 100만 원 넣으면 1년에 5% 나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이자 소득세나 이거 나가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 빼고 세전이나 이런 거 빼고 그러면은 100만 원이면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1년이에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5%다. 이게 이제 수익률이 정해져 있죠. 목표 수익률이 있죠. 네. 그게 투자입니다. 그 두 번째, 투자 자산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그 비중 조절이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안전자산, 신용자산, 이런 것들, 투자 자금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예금이죠, 예금. 네, 예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이란 실제 현금. 근데 뭐 현금인데, 당장 뭐 어디에 뭐 이렇게 그 지불해야 되는 현금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위험 대비 자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여유자금, 네, 여유자금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자산, 대출이죠, 대표적으로. 네,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경우 여기 보면은 뭐 마통이라 그러죠, 마이너스 통장, 뭐 카드론인가요, 카드론, 뭐 이런 것들. 그 증권사에서 보면은 또 이제 그 증권계좌 대출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 담보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신용자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신용자산이냐?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사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그런 거 진짜 안 되시고 가급적이면 1금융권 네 거기 안에서 하시고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시는 게. 네.
주식 투자하면서 뭐 이렇게 또 위험하게 또 이렇게 신용까지 하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여유자금, 네. 안전자산. 자, 이런 걸 활용하시는지, 그 신용자산이 있다 그래도 비중 조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건지, 자, 이런 거, 그런 게 좀 정해져 있어야 돼요. 투자 자금에 대한 계획, 자금 계획. 네. 자, 투자 목적. 네. 투자 목적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돈을 주식으로, 이제 주식이든 뭐 어디든 투자를 하셔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건지, 네, 뭐 많죠. 아파트 구매 자금, 뭐 생활 자금, 또 뭘 사기 위해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뭐 멋진 차, 또는 뭐 멋진 가방,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여자분들 그런 가방, 그런 거 여행, 그런 거 목표로 해갖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갖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투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노후 자금,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은퇴 자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기간이 있어요. 기간 제한, 무제한. 자, 기간 제한, 무제한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내가 여유 자금을 하면요, 거의 무제한이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넣었다면 그냥 묻어둬도 돼요. 기간 제한은 뭐죠? 이런 신용자산 같은 거 갚아야 되잖아요. 기간이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신용자산들이 보통 기간 제한이 있어요. 또는 내 돈인데 1년 뒤에는 어디 써야 돼.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기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투자할 자산에 대해서 수익률, 그다음에 투자 자금 내가 어떤 형태인지, 그다음 비율, 이런 거 비율, 그리고 투자 목적,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잘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 투자입니다. 네, 투자하시는 거죠. 네,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이를 꺼내시고요. 갖다 놓으셨죠? 펜이랑. 그냥 써보세요. 네, 주식 투자 1년에 몇 퍼센트를 원하시는지 한번 써보세요. 네, 이거를 이제 영상 보시면서 아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지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종이에 A4지면은 좀 위쪽 부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1년, 네, 1년에 몇 퍼센트 수익을 원하는지. 뭐 돈이 얼마 내가 계산하시지 말고요. 그냥 수익률만, 수익. 네. 내가 원하는 1년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까? 딱 정해갖고 뭐 10%, 7% 이게 안 되시면요. 너무 크지 않은 그 범위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뭐 5에서 7% 이런 이 정도. 근데 뭐 10에서 20% 이런 거는 좀 넓잖아요. 너무. 그쵸?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5% 안팎 그런 범위로 이렇게 해서 뭐 5에서 10% 또는 7에서 13%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자, 쓰셨죠? 네. 자, 쓰시고 그럼 이제부터 다시 한번 그 써놓고 두세요. 옆에. 네. 자, 한번 이번에는 아까 연수익이에요. 1년에. 자, 원하는 아까 거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하는 일 또는 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네, 내가 하루에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좀 올리고 싶다.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매매로 내가 하루에 몇 퍼센트씩 올리고 싶다. 또는 뭐 데이 트레이딩을 안 하시고 약간 스윙이나 좀 중기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면 한 달 단위로 이제 보시는 분들 이렇게 그러면 월 수익이, 그런 분들은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월 몇 퍼센트다, 뭐 월 한 3%다, 5%다. 자, 써보셨나요? 자, 그러시면 자, 1년에 몇 퍼센트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1%다 그러면은 1년에 365%죠. 365일. 근데 물론 주식이 그렇게 뭐 365일 생기는 건 아니까, 그 장을 여는 건 아니니까, 뭐 1년 하면 한 300일? 뭐 계산하기 쉽게 300일 치고 그럼 300%죠. 네, 휴일 빼고 뭐 주말 빼고 못 빼고. 네. 그쵸? 1년에 뭐 하루에 1%면 1년에 그렇게 돼요. 근데 월 한 5%다? 이렇게 쓰신 분 계시면 12개월이니까 60%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맨 위에 그냥 생각하지 1년 연수입하고 연 그 목표 수익률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같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쓰신 게 훨씬 많으신가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건요, 1년의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또는 단기간 그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식을 뭐, 난 6개월만 할 거야. 6개월에 대한 투자 이익이죠. 난 3개월만 투자할 거야. 그럼 3개월에 대한 이익. 네.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 나셨을 거예요. 대부분 차이 나요. 왜?
이쪽이 더 높거든요. 하루에 나 이 정도는 벌어야겠다. 또 하루 월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단리와 복리 아시죠? 네, 제가 이 엑셀로 해갖고 화면이 조금 이러네요. 저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엑셀로 한 건데, 자, 이익은 단리, 복리가 있어요. 단리는 뭐냐면요, 원금에 대해서 동일한 이자를 계산하는 거고, 복리는 이 만원 기준이라면 그 이자 이제 생겼잖아요. 이자를 원금에 다시 더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이율을 곱하는 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복리는 더 빨리 성장하죠. 네. 그냥 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냥 만 원. 계산하기 쉽게 만 원. 5%인 경우에 월 5% 쓰신 분 분명히 계시죠? 네. 계실 것 같습니다. 하면요. 1년에 60%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복리 투자 월하고 또 이렇게 넣고 하면요. 80%예요. 1년에. 근데 뭐 적당하게 한 1년에 한 달에 한 1, 2%도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2% 그쵸? 2%면 달링인 경우에는 24%, 복리로 하면은 27%입니다. 이 복리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낮지가 않아요. 네. 그쵸? 복리로 2%를 하면요. 이게 27%, 이게 그렇게 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되게 낮게 보이죠? 연간 수익률인데 이런 게 좀 있어 보이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은행이나 이런 데 비교할 때 그렇고 네, 적은 이걸 매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손절에 대한 거 잠깐만 짚고선 다시 뒤로 갈게요. 손절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손절은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매매가에 뭐, 5% 손절. 네,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종목의 상황이나 장의 상황이나 그리고 종목의 위치, 주가의 위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실적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를 다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손절 라인을 정하는 거지 몇 퍼센트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종목 분석할 때도 보면은 아마 보시면요. 아, 이 정도는 지켜야 됩니다. 여기는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는 그 라인들이 현재 주가 대비 하방이 조금 그 폭이 많이 다를 거예요. 꼭 이렇게 뭐 5%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더 되는 것도 있죠. 더 눌렸다 가는 경우 있잖아요. 주가가요. 저 몇몇 종목 보면은 참 답답하게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다 손절해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중장기 투자라 그렇긴 한데 실적주들은 어차피 가니까요. 자, 그래서 뭐 데이 트레이딩, 스윙 좀 이렇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하실 때도 손절 라인은 종목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목에 그리고 주가의 위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 경우에 이 퍼센트로만 하면요. 퍼센트가 깨지는 경우, 살짝 깨지는 경우, 예를 들어 3% 손절 라인 잡았는데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5% 하면 손절 구간이죠. 이거 손절해야 돼요. 근데 팔았더니 쑥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는 게 아니라 위치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지켜야 되는 위치를 완전히 이탈해버리고 떨어지면 손절해야죠. 그건 오래 걸리고 추가 하락, 계단 하락도 나올 수 있거든요. 계단식 하락, 그 다음에 뭐 급락도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뭐 손실이 커지니까 그때는 손절해야죠. 네, 그래서 손절은 추세와 위치에 따라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신용 미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미수는 기본적으로 3일밖에 안 돼요. D 플러스 2일날 변제를 해야 되니까. 신용도 뭐, 증권사마다 다른데, 60일에서 90일, 보통 30일에서 90일이죠. 30일, 90일. 뭐, 이렇게 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들이요, 신용 미수 잔고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증권사에서 빌리시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그럼 뭐죠? 언제쯤 힘든지 이거 다 알아요. 그때 누르면요, 기간은, 어, 크지 않은 힘으로 되게 주가 조정하기 쉬워요. 네. 요즘 왜 기관이 지금 공매도도 금지돼 있잖아요. 공매도도 없는 상황인데 보시면 지수를 어느 정도 누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한데요? 신용 잔고, 미수 잔고, 만기일 이런 거 보면서 눌러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심리를 망가뜨려요. 그냥 차라리
좀 덜 벌고, 네, 덜 버시고, 심리적으로 잡고 가면요,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참았다 다시 이렇게 확 갈 수 있는데, 이 위수 3일만 버텨, 3일밖에 없으니까 3일. 근데 3일 하필이면 이게 조정폭이에요. 여기서 손절하고 나갔어요. 다 변제해야 되니까. 팔았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이 이중고예요. 미수 때문에 또 하느라고 마음고생 하시죠. 또 올라가니까 상대적 박탈감, 신용은 또 이자도 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평가 수익은요, 돈이 아니에요. 주식 보시면, 잔고 보시면, 현재 수익률 나오죠. 종목을 사셨으면 지금 몇 퍼센트다. 수익 나오죠. 마이너스도 있고, 뭐, 플러스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익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경우에 평가 수익은요, 기분만 좋은 건 내 돈이 아니에요. 왜? 주가 움직이잖아요, 계속요. 그래서 떨어지면요, 그 플러스가 다 없어져요. 그다음 마이너스도 생기고, 그럼 평가 수익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손실. 그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불리면 돼요? 평가 수익 났을 때,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항상 변하고, 아까 좀 폭락하잖아요. 그걸 막는 방법은요? 한 줄에도 팔면 돼요. 그러면은 평가 이익은 내 겁니다. 네, 이익이죠. 이익이 되는 거죠. 네. 네. 바로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한 줄에도 파세요. 한 줄에도. 수익 확정은요, 돈이지만 또 오른다고 생각해서 못 파시잖아요. 이건 불확실성이에요. 네. 갈지 안 갈지 누가 알아요?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떨어지면 돈 버신 거고요. 그렇잖아요. 미리 팔았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습관은 뭐냐면요. 주식을 사시면 아까 전에 그 쓰셨죠? 월 몇 퍼센트, 연 몇 퍼센트. 그러면 대충 하루에도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내면 되는지 이런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물론 이제 총 원금 대비겠지만 주식 그 사신 금액이 아니라 총 원금 대비죠. 한 종목에 몰빵하신 거 아니시면은 사실 종목마다 분할하셨을 텐데 분할하셨죠? 네, 분할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몰빵하시면 안 돼요. 네, 분할하셨으면 거기에서 나온 이제 수익이 그래서 2%다. 근데 월 확정 2%를 원하신다. 그러면 A라는 다섯 종목 중에 한 종목에서 2% 올린다고 해서 그게 월 2%는 아니죠. 똑같이 다섯 종목을 이제 다 5등분해서 샀다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2%를 2%라는 계산이 좀 그러니까 그러면 5%라 그럴게요. 그러면 다섯 종목이면 각 종목마다 1%씩 하면 되죠. 한 달에. 네. 그렇게 하면 5% 되잖아요. 모으면 평균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종목을 하실 때 그 종목에서 뭐 수수료도 있고 뭐 그 세금도 있고 다른 종목이 또 안 갈 경우도 있고 하니까 1%가 너무 아까우지만 한 1.5, 2%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매도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대부분 이제 갖고 계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 주라도 파시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음속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 실적으로 본 중장기 투자는요 큰 파도잖아요. 큰 그림을 보고 하시는 경우에는 안 파셔도 돼요. 대신 잔파도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주식을 잊어버리세요. 한동안 그게 낫습니다. 그 종목은 잊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장기로 보시고 잔파도에 흔들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세요. 나는 중장기 가치주 투자를 했어. 이 종목은 가치가 있으니까 난 중장기 투자했어. 이렇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가를 보세요. 그게 잔파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단기 투자를 할지 중장기 투자를 할지 이건 정하시는 겁니다. 중장기는 기업 실적을 보시는 거고 중단기는 수급이나 차트상이나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보시는 거고 수익률을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단기로 해서 뭐 가시는 분 또는 이제 장기로 보시는데 중간중간 불안하신 분 그런 분들은 한 주로 해도 파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주 팔자마자 예수금 생겼다고 딴 거 사시지 말고요. 예수금으로 들어오면 최소 하루 이틀은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그날 팔고 그날 사시지 말고 그 돈을 그냥 두세요. 예수금, 네, 현금이죠. 그걸 유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률로 돌아갈게요. 네. 자, 아까 전에 한 건데 이제 5%는 좀 과한 것 같아서 2%, 3%로 해놨어요. 자,
2%만 돼도 단리로 하면요 24%, 복리로 하면은 27%예요. 3%만 해도 단리 43%, 복리 이게 조금 제가 계산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어떻게 되죠? 36%가 되겠네요. 3 곱하기 12개월 그쵸? 네, 요거는 좀 제가 좀 잘못 이렇게 계산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36%입니다. 여기 지금 다 300으로 돼야 되는데 요 수치가 들어온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36%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걸로 할게요. 요게 36%입니다. 네. 요게 아니에요. 36%예요. 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다 300으로 돼 있죠? 네, 원금의 3%씩 그냥 해서 쭉 가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네. 24%, 27%, 36%, 43%. 월 3%만 해도 상당히 높아요. 월 2%만 해도 꽤 높고요. 그쵸? 이게 복리 같은 경우 얼마나 또 큽니까? 월 이렇게 계속 남기기만 하면 그 돈을 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면은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네. 1년 수익률로 보면 되게 커요. 네, 1년만 보니까 또 성이 안 차시죠? 30, 이거 뭐 이렇게 저거 먹으려고 내가 해 이러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3년을 보시죠. 네. 3년을 보시면 아까 똑같아요. 2%, 3%. 여긴 잘 해놨는데 앞에서 제가 오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3년을 보시면요. 2%가 3년이 되잖아요. 단위로 굴려도요. 72%예요. 3년 뒤에. 100만원 투자하시면 172만원, 1000만원이면 1720만원, 1억이면 1억 7200만원입니다. 복리요? 2배가 넘었어요. 네. 1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넘고요. 네. 100만원이 200만원이 넘고, 그쵸? 500만원이 1000만원이 넘어요. 꾸준히만 하시면요, 결국 이렇게 돼요. 네. 3%? 이거 사실 3%도 1년에 매달 3%씩 내는 게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하신다 그러면 단위로 가도요, 108%, 복리 190%. 3배요, 3배. 네. 원금 대비 3배로 늘어납니다. 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단리로 하시건 복리로 하시건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드시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타당한 그 목표 수익률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불어요. 그냥 욕심만 계속 높아지고 이제 크게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시다 보면 못 파세요. 못 팔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 잔고가 분명히 플러스로 10몇 %인데 어느 순간 마이너스 돼 있기도 하죠. 안 팔았으니까요. 네, 근데 보유 잔고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중간에 좀 팔았으면요, 손실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된데도 판 거 덕분에 이익인 상태도 있죠. 그럼 뭐래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되게 좀 중요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목표를 원하고 있고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얼마, 그래서 그러면 3년 정도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를 세워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3년 정도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이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욕심내시려고 레버리지 투자. 네,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상당히 또 네, 많이 쓰이는데, 레버리지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대출이건 뭐건 어떻게 보면 론이죠. 이제 빚을 져서라도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 갖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0원이에요. 근데 10,000원에서 10%라면은 1,000원을 벌잖아요. 그쵸? 10,000원에 10%니까. 근데 어떤 사람한테 돈을 꼬았어요. 뭐 4만원을 껐어요. 그러면은 5만원이 되잖아요. 5만원이 10%면은 아까 1,000원이었죠. 근데 5,000원이에요. 네. 수익이 5,000원이에요. 그리고 4만원 돌려주는데 그 4만원에 대한 이자가 5%래요. 5%니까 2,000원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아까 5만원에 10%에서 5,000원 넣는데 저 수수료 2,000원 줘도 3,000원이죠. 어떻게 되죠? 만원 갖고 10%할 때는 1,000원밖에 안 되는데 빌려다 했는데 3,000원이잖아요. 3배로 이익이 나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는 정말로 확실하고 분석을 많이 하고 확실한 곳, 최대한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돼요. 정말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레버리지 투자한다. 미수, 신용, 대출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새벽까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정규장이 이제 9시에서 3시 반까지 이렇게 할 때 그때도 틈틈이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분석하고 보고 기업 분석하고 시황 분석하고 보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녹화를 해야 되니까 종목별로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또 종목 발굴도 하고 또 그 상담 요청하신 분들 계시니까 항상 그런 거 할 때 기업들도 분석하고 이러면서 쭉 봅니다. 네, 그런 걸 다 보고 그 상담하시면 그러니까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못하고 조금 시간 걸리는 이유가 그냥 주가 자리만 보고 뭐 손절 라인 어떻게 하세요? 뭐 지금 이거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종목을 다 보거든요. 종목 그 기업을 봐요. 기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기업이 속한 섹터, 그러니까 그 영역이죠. 그 업종, 그 업종의 현황, 그다음에 그게 뭐 앞으로의 미래로 갈 때 괜찮은 곳인지 도태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할 만한 곳인지 그런 것도 보고 그 기업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거 다 보고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없는지 또 지금 뭐 연구 개발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릴지 그게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네, 제가 댓글로 가끔씩 한 줄로 이렇게 그러니까 몇 줄로만 드릴 때도 있는데 어, 그 전에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으로 할 때도 다 정리해서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기업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분석해 보고 과거의 상황부터 여러 가지 다 보고 그러고 나서 기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업종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 그다음에 주가랑 수급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 찍을 때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 의뢰를 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인데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그 종목이 어떻게 될지. 근데 보통은 또 이제 수익 나신 분들보다는 약간 물리신 분들, 손실 나신 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그 궁금해 하신 분. 근데 두 번째는 관심 있는데 아직 매수하시기 전이세요. 그래서 얘가 어떨까, 어떻게 가는가, 이걸 보시는 그런 분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은, 한번 이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내가 알고 시작을 하는 건가? 그냥 좋다니까 사는 건가? 뉴스에서 무슨 뭐 수혜가 있다. 어떤 테마가 될 것 같다. 이래서 사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확실치 않다 그러면요. 본인 갖고 계신 현금도 물론 이제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되지만 절대 이렇게 빚져서 하시는 레버리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는요, 저도 그렇지만 거의 안 해요, 저는. 근데 레버리지는 정말 자신이 있을 때만 해야 돼요. 옛날 저도 이제 레버리지 투자했었어요. 레버리지로 투자해서 수익을 더 올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는데 정말 자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신이 100%는 아니죠. 확신이죠. 100%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합니다. 근데 그 자신 있는 것도요,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레버리지 빚지면은 일단 뭐 신용이나 미수는 기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행 대출도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기회비용이나 뭐 이런 재반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 또 손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해보셨죠? 다시 한번 목표 수익률을 써보세요. 종이에 밑에 여백에 다시 한번 목표 수익률 써보세요. 뭐 월, 일, 연 다 좋습니다. 써보세요 한번.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런 분 계셨어요. 월 수익률을 1년 이렇게 쓰시는, 그러니까 세우는데 그냥 상황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 1월에는 한 5% 잡고 2월에는 한 1%, 뭐 3월에는 딱 봤더니 한 뭐 1.5%. 근데 4월은 괜찮을 것 같아서 또 4%.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데 뭐 맞습니다. 근데 장의 상황 전통적으로 이제 1년에 1월 달이 그래도 매수가 강한 달이니까 좀 높게 세우고 연말에는 조금 약세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낮게 하고 그런 시기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뭐 그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대신 공부 많이 하셔야죠. 그것도. 네. 자, 이제 수익률 다 써보셨으면 여유자금, 운영 가능 기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투자할 자금이 어떤 성향인지, 이걸 내가 이제 여유자금인지 아니면 신용자금인지 어디 빌린 건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운영 가능 기간, 뭐 여유자금이라고 하셔도 이게 정말, 아, 내가 정말 이거는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 그 정도의 자금이신지 아니면 당장 또 나중에 뭐 내년이라도 아니 올해 언제라도 써야 돼 이런 돈이신지 뭐 한번 생각을 해서 가능한 운영 기간 써보세요. 근데 뭐 이건 나는 없는 셈 치고 끝까지 가도 돼 그러면 그냥 무한대로 쓰세요. 그리고 투자 목적이 뭔지 내가 이걸 투자해서 얻다가 뭘 하려는 건지도 한번 써보시고요. 이거는 목표 의식을 갖고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목표 의식, 네, 그걸 세우시는데 내가 명확하게 이걸 왜 한다 이걸 알고 하시면 매매하실 때도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그리고 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게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거 잘 읽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매매하실 때 이제 보이는 곳에 어디다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이나 누가 보시는 게 창피하시면은 어디 수첩이나 이런 데 넣어놓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이런 데 사진 찍어 놓으시다가 하실 때 딱 자꾸 보세요.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금인데요. 예수금은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은 그 예수금 텅텅 비워놓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수금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도 많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남겨놓으세요. 네. 예수금이라는 거를 이제 남겨두시면은 이제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위 얘기하는 종목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죠. 그 여유자금으로. 네. 그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혹시나 급한 돈 있을 때도 예수금 빼다 쓰시면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아주 큰 돈이 필요하실 때는 주식을 뭐 정리하실 수도 있지만 좀 자잘하게 그런 경우도 좀 있으실 거고 그 예수금이 있으면 괜히 왠지 뿌듯해요. 네. 그래서 예수금을 이제 만드시는데 아까는 이제 한 줄에도 팟이라고 이익이 생기면 2% 구간이든 뭐5% 구간이든 한 줄에도 팟이는 그 연습해 보시라고 했는데 네, 그거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폭을 좀 더 조율하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이제 습관적으로 되세요. 네. 근데 이제 분할 매수인데요. 매수하실 때 처음부터 분할 매수가 어려우시니까 이 매수 주문창이 있죠. 주문창에 보면은 현금으로 최대 주문할 수 있는 수량이 얼마인지 있을 거예요. 보통 그거 갖고 많이들 하시는데 한 줄에도 덜 사세요. 사시려는 거에 한 줄에도 덜 사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 주 덜 사보시고 그 다음에 세 주를 덜 사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할로 한번 두 번 나눠서도 해보시고 네, 이렇게 해보세요.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을 때 전에 어떤 분 그런 분 계셨어요. 주문을 그냥 한 번에 내시는데 예를 들어서 10주 주문 내시는데 그냥 다섯 주 같은 가격에 거의 몇 초 간격으로 내시더라고요. 이거 분할이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한 번에 내시는 게 낫죠. 네, 분할은요. 한 번 매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추이를 보면서 또 매수하고 이런 게 분할이지 그냥 한 방에 나눠서 그냥 주문 냈다고 그게 분할이 아닙니다. 한 번 사고 나서 이 주가의 추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보시면서 또 이제 매수하시고 이런 경우 네, 그런 게 분할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매 하다 보면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을 투자할 건데 한 3 정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조정받는 것 같아서 또 3을 투자했어요. 아직 4 정도는 투자 안 했죠. 10에서 6을 투자했잖아요. 3 그쵸? 4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날아가요. 그럴 때는 추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6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6으로 수익 내면 돼요. 주식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그거를 내 걸 만들면 돈이 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건데 대다수 분들이 그걸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팔면 더 갈까 이래서 더 가면 그냥 내 거 아닌 거고요. 그냥 딱 정해진 상태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수익 확정하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한 줄에도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아까 10 중에 6개 샀고 4 정도 더 살려고 그랬더니 날라갔어요. 아, 더 사야 되는데 4 갖고 추매를 하다 보면 갑자기 급등하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 4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네, 전체 마이너스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종목 백화점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 보니까 잔고에 막 주식이 막 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다 관리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 또 금액이 많으면 또
많이 바깥 이렇게 분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백화점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좌가, 저도 지금 여러 개 이제 계좌를 나눠 갖고 계좌별로 또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계좌는 어떤 섹터, 또 어떤 계좌는 어떤 섹터 이렇게 해서 해보기도 했어요. 업종별로도 하기도 하고 뭐 했는데, 아무튼 네, 업종별이나 아니면 매수 방법, 그냥 중단기 또는 이제 장기는 아예 딴 계좌에 넣어놓고 안 봤어요, 아예 그거를. 네, 그 계좌를 한동안 보지도 않았어요. 네, 열어보지도 않고 장기 투자니까. 근데 중단기 같은 경우만 한쪽으로 또 몰아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아직은 주식에 대해서 매매는 계속 하셨는데 본인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본인의 매매 방식이나 본인의 매매 어떤 규칙 이런 걸 세우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많아도 한 네다섯 종목 그 정도 이내에 있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업종 달리해서 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에 있다고 전자만 줄줄이 다 사놓으시면 전자 업종이 만약에 눌리면요 종목이 다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리스크 분산 차원의 좀 종목도 좀 약간 업종을 조금 이렇게 달리해서 한 네다섯 종목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인데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면 습관적으로 수익을 확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를 들어 2, 3% 수익 때 한 번 주면 팔아보세요. 연습 삼아 해보세요. 주식 사실 하루 이틀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오래 하실 거잖아요. 네, 하루 이틀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은 막 진짜 몇 년, 또 10년 넘게 뭐 몇십 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오래 하실 거잖아요. 그 습관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금 좀 덜 벌면 어때요? 지금 좀 차라리 덜 벌고 좋은 습관 만드시면 나중에 되게 좋은 수익 그 재테크가 될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 삼아서 2, 3% 수익하면 무조건 한 주만 팔아보세요. 네. 이게 싫으시면 조금 더 높여서라도 그 단위별로 한 주씩 파시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 3% 가면은 또 파시고 뭐 이렇게 뭐 9% 가면 또 파시고. 근데 딴 거 하시다가 딱 왔더니 3%에 한 주씩 팔기로 했는데 거의 장이 끝나가는데 9%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3% 원래 세 번이었죠? 3%, 6%, 9% 그러니까 세 주 파시면 돼요. 네. 세 주를 팔아버리세요. 한 번에. 그러면 되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팔자마자 이렇게 다시 사시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하루 정도는 예수금을 남겨두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2, 3%가 싫으시면 이거를 약간 뭐 4, 5%라도 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월 목표 제가 그 단위 복리 보여드렸던 거 있죠. 3년까지 그게 2에서 3%짜리였거든요. 총액 기준이죠. 네. 그런데도 보세요. 예. 아까 뭐 그 3년 2%인 경우에는 단위가 72%, 복리가 104%,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단위 108%, 그 다음에 복리 190%뭐 이렇게 됐었죠. 볼까요? 네. 자,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또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하시다 보면은 잔고가 늘어나실 거예요. 잔고 늘리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익을 확정하면 느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잘 안 하시는 거죠. 수익 확정을 어려워하시고 잘 안 하시는데 그걸 꼭, 네, 꼭 한번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잊어버린 게 있어서 좀 뒤로 가서 백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불타기 요거 안 하고 넘어갔죠. 아까 레버리지일 때 불타기가 뭐냐면 물타기는 떨어졌을 때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는 거고 불타기는 올라가는 종목이 얻어타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불타기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타이밍을 좋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출발한 종목에 대해서 정말 이제 경험 많이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빨리빨리 되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요 불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언제 하냐면 사실 불타기는 종목이 약간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하면서 지지선을 갖다가 확인을 할 때 그 지지 라인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불타기예요. 불타기라기보다는 준비 타기죠. 네, 상승하기 전에 준비 타기, 간보기 타기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지라인이 깨져갖고 이탈함 만약에 쭉 가면은 좀 매도를 하는 거고, 계속 지지라인 확인이 되면 이제 분할로, 그래서 분할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할로 매수하시면 그래서 올라갔을 때 파시면 돼요. 그래서 불타기는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어우 하다 보니까 40분이 넘었네요. 네, 근데 이 40분이 앞으로 매매하실 때 정말 큰 변화가 되는, 네, 그리고 큰 그 어떤 재산을 늘려가시는 데 있어서 큰 발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정말 좋겠고요. 혹시나 뭐 이런 그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일이 그런 게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시면 또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네, 제 경험상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드릴 건데 최대한 그래도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아마 이 영상 보실 때는 밤은 아니실 수도 있겠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성공적인 투자 되시면서 자산도 많이 많이 늘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